갱년기 증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안면 홍조, 불면증, 예민함.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갱년기의 진짜 무서운 점은 개별 증상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 모든 게 한꺼번에 겹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러지? 평생 온화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화가 폭발해요. 남편이 조금만 잘못 말해도 소리를 지르고 자녀들한테 버럭버럭 화를 내고 그러고 나서 혼자 방에서 자책하죠. 내가 대체 왜 이러지? 내가 이상한 건가?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호르몬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뇌의 화학적 변화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무기력과 공허감이에요. 아침에 눈을 떠도 뭐하러 일어나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TV를 봐도 책을 읽어도 친구를 만나도 마음속이 텅 빈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앞으로 뭘 하며 살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또한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여요. 주름진 얼굴, 처진 몸, 뱃살. 에스트로겐의 감소로 체형이 변하면서 거울을 보기 싫어지죠. 나는 이제 여자도 아니구나. 남편이 나를 여자로 안 볼 거야.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가족, 친구, 대인관계가 무너집니다. 남편과의 성생활에 관심이 사라져요. 몸이 아프니까 피하게 되고 남편은 이해 못하고 서운해하고 사이가 점점 멀어져요. 자녀와의 관계도 예민해집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니까 아이들이 엄마를 피해요. 엄마 요즘 왜 그래? 엄마 예전 같지 않아.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찢어져요. 모임에 나가기 싫어져요.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고 땀이 나면 창피하고 웃고 떠들어도 공허하고 나만 이런가 하는 생각에 고립되어 가요. 가장 무서운 건 이거예요. 내가 누구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평생 알고 지냈던 나 자신이 낯설어져요. 이게 갱년기의 진짜 얼굴입니다. 안면 홍조나 불면증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 설마 오래 가겠어? 좋아질 거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일부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불면증으로 인해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자면 몸이 회복할 시간이 없어요.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몇 달, 몇 년 계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나빠지고 집중력이 사라지고 만성 피로에 시달려요. 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수면이 무너지면 건강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우울 불안을 방치하면 만성화가 되기도 합니다.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넘기다 보면 우울증이 만성화될 수 있어요. 갱년기 우울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실제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회복이 점점 어려워지고 약물 치료가 필요해질 수 있고 노년기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참으면 된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갱년기 때 가장 무서운 건 몸이 변하는 것보다 스스로를 포기하게 되는 순간이에요. 아, 이제 살 빼봐야 뭐해. 운동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몸은 점점 관리받지 못한 상태로 그냥 흘러가게 됩니다. 이게 오래 이어지면 뼈나 혈관, 관절처럼 나중에 버티는 힘이 필요한 곳부터 약해져요.
그래서 50대의 작은 선택들이 70대의 일상을 만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다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방치하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갱년기 이후에 여성의 심혈관 질환이나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혈관이나 뇌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에게 똑같이 일어난다는 뜻은 아니에요. 개인차도 크고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경고 표지판을 보면 괜히 속도를 줄이게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미리 대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갱년기는 여자 혼자 버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참아봐. 여자들은 다 겪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여성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죠. 가족, 특히 남편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내가 갑자기 화를 내고 잠을 못 자고 우울해하고 성생활을 피한다면 이건 아내의 성격이 변한 게 아니에요. 이건 몸의 시스템이 변화하는 거예요. 아내는 지금 혼자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어요. 이럴 때 필요한 건 왜 그래? 가 아니라 이해해. 참아가 아니라 병원 같이 가자. 나이 들면 다 그래가 아니라 너 혼자가 아니야. 자녀들도 알아야 합니다. 엄마가 요즘 예민하다고요? 엄마가 예전 같지 않다고요? 엄마는 지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엄마를 피하지 말고 엄마 괜찮아? 한마디만 해주세요. 갱년기는 가족 전체의 과제입니다. 여자 혼자의 문제로 남겨두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갱년기는 참으면 되겠지. 병원은 진짜 아픈 사람이 가는 곳이지. 이건 시간 지나면 없어질 텐데. 호르몬 치료는 부작용 많다던데. 갱년기 증상은 치료가 필요한 의학적 상태예요. 감기 걸리면 병원 가잖아요. 다리 부러지면 병원 가시죠? 그런데 왜 갱년기는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갱년기 클리닉,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전문가들이 있어요. 당신의 고통을 듣고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니까 참을 수 있어. 이건 강함이 아니에요. 이건 자신을 방치하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참고 버티는 게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지금 갱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60대, 70대의 삶의 질을 결정해요. 지금 치료받고 관리하면 우울증을 예방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이 향상돼요. 지금 하는 관리는 미래의 나를 조금 덜 힘들게 해주는 선택이에요. 호르몬 치료로 에스트로겐을 보충해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어요. 호르몬 치료가 맞지 않는 분들을 위한 비호르몬 치료도 있고요. 심리적 증상을 다루는 전문 상담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와 함께하면 훨씬 쉬워져요.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내일이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바쁜 일상에 치여서 그래. 나중에 생각해봐야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건 다르니까요. 언젠가 당신이나 당신의 엄마, 아내, 친구가 갱년기로 힘들어할 때, 아, 이게 그거구나. 이건 참을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은 의미가 있어요. 갱년기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이건 여성의 몸이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몸도 인생의 다른 계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전 세계 수억 명의 여성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당신의 엄마도 겪었고, 당신의 이웃도 겪고 있고, 당신의 친구도 겪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족과 함께 나눠도 좋아요. 남편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자녀들에게도 보게 해주세요. 엄마나 아내가 왜 이러는지 이해하게 될 거예요. 갱년기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금의 고통을 잘 넘기면 더 성숙하고, 더 지혜롭고, 더 자유로운 내가 될 수 있어요.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소중해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